중동이나 동유럽의 전쟁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잠시 잊으십시오. 제3차 세계대전의 진짜 도화선은 사막도 러시아의 스텝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아마존의 밀림 한가운데서 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뉴욕타임스 한 면에 실리지 않을 것이고 BBC는 기후기사 아래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 정보 분야의 제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마존 강이 군사화되었습니다. 이 분석의 제목은 압박받는 콜롬비아, 침공을 경고하는 페루입니다. 하지만 외교적 표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전쟁 최후 통첩이며 사소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브릭스 물류와 나토의 군사 포위망이 정면 충돌하는 지각 변동입니다.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인 콜롬비아는 워싱턴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의 새로운 교두보가 된 페루는 베이징으로부터 그 수로를 필요하다면 포격으로라도 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형제 국가들이 푸투마요로 해병대를 이동시키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도를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즉 자본의 흐름을 찾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마존 트라페지오를 보십시오. 지도 위의 작은 점 레티시아를 보십시오. 그 콜롬비아의 작은 도시는 남미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리적 병목입니다. 마나우스에서 출발한 브라질 대두나 리튬을 실은 바지선이 페루의 신신창카이 메가항으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레티시아의 콜롬비아 영해를 지나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강이 물리학이 그렇습니다. 콜롬비아가 그 1km의 강을 닿는 순간 창카이 항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3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투자는 대서양과 단절된 쓸모없는 콘크리트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마의 장군들이 사무실에서 잠을 자게 만든 충격은 이것입니다. 3주 전 새로운 환경 규제와 장기화된 마약 단속 점검이라는 관료적 구실 아래 콜롬비아 해군은 브라질에서 페루로 올라오는 모든 상업 교통을 무기한 억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는 공격적 수동 봉쇄였습니다. 수백 척의 바지선이 국경에서 비를 맞으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보고타 국방부의 자문 라인을 통해 중국을 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콜롬비아의 관료제를 하이브리드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리마의 대응은 1932년 전쟁을 떠올리게 할 만큼 역사적 공격성이었습니다. 페루 정부는 국가방위 교리의 적색 단계를 발동했고 저지대 밀림 전투에 특화된 클라베로급 강포정을 삼국 접경으로 전개했습니다. 보고타 외교부에 전달된 메시지는 외교 문서가 아니라 국가안보 경고였습니다. 아마존 봉쇄는 페루에 대한 경제전쟁 행위이며 1922년 조약이 보장한 국제적 자유통행을 콜롬비아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페루군은 물류 회랑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십시오. 회랑을 확보한다. 현실 정치의 언어로 이는 단 하나를 뜻합니다. 전술적 침투. 페루는 국제무역보호를 명분으로 레티시아 앞 항로의 물리적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점령, 안전지대라는 포장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콜롬비아 영토 침공입니다. 구스타보 페트로는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강을 막는 것이 자국의 아마존 공동체를 해치고 브라질의 룰라를 경로하게 만드는 경제적 관기임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군사 구조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딥스테이트는 플로리다의 미 남부사령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페트로가 중국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보고타의 장군들은 이를 반구 안보에 대한 배신으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에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방벽이다. 찬카이로 향하는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경제 분석은 공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가?
바나나도 목재도 아닙니다. 중국의 식량 주권입니다. 브라질은 세계의 곡창입니다. 중국은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지 않으면서 브라질 대두가 아시아로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아마존 창카이 루트는 항해 시간을 15일 줄이고 비용을 40% 낮춥니다. 베이징에게 레티시아의 개방은 생존적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제 소식통들은 중국이 이키토스에 이미 설치된 이중용도 감시 시스템을 페루에 제공했다고 확인합니다. 콜롬비아 남부의 모든 항공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평선 레이더입니다. 페루는 자존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어야 하는 초강대국의 무장한 팔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1932년의 재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핵스테로이드를 맞은 버전입니다. 그때는 지도 위에 선을 두고 마체테로 싸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공급망의 통제권을 두고 원격 유도 무기가 겨눠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아마존을 중국을 고립시키는 중세의 해자로 만들려 하고 브릭스는 이를 고속도로로 만들려 합니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기장으로 밀려난 검투사들입니다. 오늘 밤 잠을 설칠 질문은 이것입니다. 페루가 위협을 실행해 강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콜롬비아는 나토의 지원 조항을 발동할 것인가? 아마존에서 레티시아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미 해병대가 전개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가? 무대는 준비됐고 밀림은 마르고 누군가 성냥을 켰습니다. 하지만 포위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 서사는 붕괴되고 냉혹한 물질적 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루가 왜 지역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려 하는지 이해하려면 콜롬비아가 막아선 것이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남미에서 중국 자본주의의 경정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복합 물류를 분석해 봅시다. 베이징의 마스터 플랜은 단지 창카이에 항구 하나를 세워 페루의 광물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규모 사고입니다. 진짜 큰 그림, 거대한 게임은 언제나 브라질 마나우스의 산업 심장을 태평양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나우스는 밀림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이자 공장 도시입니다. 오토바이, 전자제품, 각종 부품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지금까지 마나우스의 수출은 강을 따라 대서양으로 내려가 파나마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느리고 비싸고 취약한 경로였습니다. 나토가 죽이려 하는 새로운 루트, 바로 아마존 수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나우스에서 출발해 레티시아를 지나 페루의 이키토스나 푸칼파에 도달하고 거기서 도로 혹은 미래의 바이오세아닉 철도를 통해 창카이로 연결되는 길. 이 루트는 해상 항로를 7,000km나 단축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생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콜롬비아의 무장 관료제는 대량 경제 파괴 무기로 변합니다. 타바틴가 항해 내부 소식통들은 완전한 마비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령 함대라고 부릅니다. 마투크로스의 테두와 마나우스의 전자 부품을 실은 수백 개의 바지선 호송대가 브라질과 페루 쪽 강변에 정박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티시아의 콜롬비아 구간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타의 공식 명분은 생물 다양성 보호입니다. 미 육군 공병단의 자문을 받는 콜롬비아 해군은 중국산 신형 바지선의 흘수가 강바닥을 훼손한다며 환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허가는 우연히도 18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환경주의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녹색 저강도 전쟁. 미국은 강에 기뢰를 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든 콜롬비아 환경검사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략적 목표는 분명합니다. 찬카이를 굶겨 죽이는 것. 페루의 메가항이 브라질 화물을 받지 못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거대한 백색 코끼리로 전락합니다. 워싱턴은 중국의 투자가 실패하도록 만들어 봐라, 1대1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페루의 절박함과 브라질의 분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는 국가안보 보좌관을 보고타로 보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제 소식통들은 그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강을 열지 않으면 브라질은 콜롬비아를 지역 통합의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침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압박을 위해 타바팅가로 밀린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형 10km 안에 세 나라의 병력이 집결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불씨만 기다리는 젖은 화약통입니다. 그리고 페루는 다음 단계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푸투마요의 군사화입니다. 지도를 북쪽으로 보십시오. 푸투마요 강은 페루와 콜롬비아 사이의 긴 국경선입니다. 레티시아에서 막히자 페루는 정글 해병대를 푸투마요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정보는 콜롬비아 푸에르토 레기자모 맞은편에 새로운 페루 전진 작전 기지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묵적 위협은 측면 기동입니다. 아마존을 막으면 우리는 푸투마요를 자르고 남부 국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곳은 콜롬비아 무장 반체제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페루는 페트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내부 게릴라 문제를 안고 있다. 거기에 외부의 정규군 문제까지 더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토 요소가 등장합니다. 콜롬비아는 평범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토 글로벌 파트너 지위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는 통신 정보 교리가 브뤼셀과 워싱턴에 통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콜롬비아 아마존을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은 플로리다의 미 남부사령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대리전입니다. 페루는 중국의 바그너 그룹처럼 행동하며 후원국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된 세력입니다. 콜롬비아는 나토의 헌병으로서 법과 봉쇄를 이용해 대서양 패권을 수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중용도 기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페루에 도착하고 있는 중국산 준설선들은 단순한 건설 장비가 아닙니다. 군사용 수준의 측면 주사 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 해군조차 갖지 못한 정밀도로 아마존 강바닥을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래의 강 통제는 바지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인 잠수정과 수중 감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고기술 해군 작전 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최후 통첩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요구는 명확합니다. 즉각적인 인도적 상업적 회랑 개방, 콜롬비아가 환경 장벽을 걷어내고 브라질의 유령 함대가 페루로 향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리마는 해군의 호송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페루 군함이 콜롬비아 영해로 진입해 중국 화물을 실은 바지선을 보호하는 장면을 미국이 무장한 콜롬비아 초계정과의 대치, 이는 밀림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통킹만 사건입니다. 한 발의 오발, 한 번의 충돌이면 1995년 이후 남미 최초의 국가 간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기둥이 아니라 21세기 세계 무역의 열쇠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전쟁은 언제나 화약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썩어가는 대두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냄새가 지금 삼국 접경지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왜 역사적인 외교적 중립을 깨기 직전까지 몰렸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경제적 괴사라는 말을 꺼내야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진행 중인 이 조용한 봉쇄를 통해 나토가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선박 정지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식량 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농업 강국인 브라질은 수백만 톤의 수확물을 타바팅가에 연옥에 가둔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가투운 호수의 가뭄으로 통과 비용은 폭등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룰라 다 시우바는 자신의 정치적 자본을 모두 걸고 아마존을 통한 태평양 출구에 베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 검사관 하나가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룰라는 이것이 관료주의가 아니라 지정학적 사보타주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브라질리아와 보고타의 관계는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타마라치 브라질 외교부 내부 소식통들은 말합니다. 룰라는 페트로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것은 좌파 동지 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거인의 경고였습니다. 브라질은 아시아로 가는 접근권을 잃을 수 없습니다. 콜롬비아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브라질은 콜롬비아에 대한 식량 판매를 중단하거나 더 나아가 페루의 안보 작전을 암묵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자본을 매개로 브라질과 페루가 손을 잡고 워싱턴의 명령에 고립된 콜롬비아와 맞서는 장면을, 이것이 바로 파트리아 그란데의 완전한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구스타보 페트로의 개인적 정치적 비극이 드러납니다. 마르크스주의 분석은 권력이 대통령 띠를 두른 자가 아니라 총과 서류를 통제하는 자에게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페트로는 포위된 대통령입니다. 그는 평화를 원하고 통합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나폴리스에서 훈련받고 CIA의 자금으로 구축된 정보기관을 가진 그의 해군과 정보조직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드러운 쿠데타, 물류적 쿠데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장군들은 볼리바르 광장에 탱크를 끌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강에서 규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강을 봉쇄함으로써 콜롬비아의 딥스테이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하나, 미국을 위해 중국을 막는다. 둘, 브라질을 분노하게 만들어 페트로를 무능하거나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도자로 보이게 만든다. 페트로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중국 선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하면 국내 우파는 그를 주권과 환경법을 위반한 반역자로 몰아갈 것입니다. 봉쇄를 유지하면 페루와의 전쟁으로 향합니다. 이는 심리전 연구소에서 설계된 완벽한 덫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더 남쪽 페루 아마존의 중심 이키토스로 돌려봅시다. 그곳의 상황은 사회적 붕괴 직전입니다. 이키토스는 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섬도시이며 생존의 100%를 강에 의존합니다. 콜롬비아의 봉쇄는 페루 아마존 전역에서 식량과 연료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이키토스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내부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부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부르주아 민족주의입니다. 빵이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콜롬비아가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푸투마요로의 군사 이동은 페루 국민의 시선을 경제 위기에서 돌리기 위한 연막입니다. 페루는 아마존 주권 담론을 이용해 사실상의 비상사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민족주의에 기꺼이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민족주의는 찬카이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토의 A2AD, 즉 접근 거부 지역 거부 교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대서양 동맹은 남미의 이 깊은 밀림에 이토록 집착할까요? 아마존은 그들이 아직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마지막 자원 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마나우스 창카이 루트를 공고히 한다면 나토는 에너지와 식량을 조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가상의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항공모함으로 바다를 봉쇄할 수 있지만 남미 심장부의 내부수로 체계는 쉽게 봉쇄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봉쇄해줄 동맹이 없다면 말입니다. 콜롬비아가 바로 그 마개입니다. 나토의 전략은 아마존을 물류적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속도로가 되는 것보다는 밀림이 가난에 갇히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 위에 적용된 초토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 깃발 작전의 위험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높은 긴장, 좁은 강에서 서로를 조준하는 군함들, 도발을 꾸미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콜롬비아 초계정에 대한 정체불명의 공격, 페루 바지선에 대한 의문의 사보타주, 어떤 불씨든 더 큰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합니다. 아마존에서 글로벌 무역이 테러 공격을 받았다. 나토가 항행 안전을 위해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국제 병력을 아마존 분지에 배치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입니다. 브라질이 수십 년간 두려워하고 거부해온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아마존의 주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입니다. 제국 간 충돌 한가운데서 티쿠나 위토토 보라족은 강제로 군사화되고 있습니다. 페루와 콜롬비아는 토착 가이드를 징발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류 전쟁은 지역의 교환 경제를 파괴합니다. 레티시아에서 산타로사로 물고기를 팔러 가던 어부는 이제 무장 쾌속정에 가로막힙니다. 그들에게 상상 속의 선이었던 국경은 강철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비극입니다. 장카이의 공급망 효율을 둘러싼 싸움은 결국 아마존 어부의 카누를 군사화합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바지선은 썩어가며 장군들은 지도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는 앞으로 48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국가의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외국 군사동맹의 인질이 될 것인가. 강을 열면 지역의 평화를 구하지만 제국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닫아두면 제국을 만족시키지만 남미를 분열과 전쟁으로 밀어넣습니다. 보고타의 한 사람의 결정이 아마존이 계속 초록으로 남을지 붉게 물들지를 가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의 절박함과 중국의 대담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수문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마존이 왜 지금 이 행성에서 가장 위험한 전장이 되었는지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의 문제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같은 호수 유역이 고갈되면서 100년 동안 미국의 패권을 보장해온 대양간 통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박들은 몇 주씩 대기하거나 통과를 위해 적재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물류의 심장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무역은 새로운 동맥을 필요로 하며 남미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수백만 톤의 곡물과 광물을 옮길 수 있는 물리적 대안은 오직 하나, 아마존 창카이 복합 시스템뿐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워싱턴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아마존 루트가 공고화되는 순간 파나마는 관광 유적지로 전락하고 미국이 방어 무역을 통제해온 힘은 증발합니다. 레티시아에서의 봉쇄는 임시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구식이지만 자신들이 통제하는 운하를 계속 사용하도록 세계 무역을 강제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경쟁자가 통제하는 새로운 수로 대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지정학입니다. 하지만 밀림의 전쟁은 여기서 더 어두운 단계로 진화합니다. 분쟁의 민영화입니다. 국경에서 올라오는 정보 보고는 이상한 군복을 입은 비국가 무장 세력의 등장을 말해줍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자연보호를 위한 레인저이거나 밀림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국제환경 NGO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간 군사 계약자 PMC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아마존의 블랙워터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전직 군인들이 녹색 재단이라는 우산 아래 미국 자금과 유럽 NGO의 지원을 받아 고속정을 타고 강을 순찰합니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차의 지역 상업을 차단하고 콜롬비아 정규군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대신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보호라는 명분으로 군사화하고 중국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페루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대응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푸투마요 상공에 중국산 윈룽2 무장 드론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실전 무기입니다. 중국은 이 드론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페루에 넘기며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 우리는 남미 역사상 최초의 드론 교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제 페루 드론 대 서방 민간 계약자의 고속정, 밀림은 치명적인 비디오 게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루가 숨겨둔 외교적 핵 옵션이 등장합니다.
제네바의 국제법 전문가들을 떨게 만드는 카드, 1922년 살로몬 로사노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페루는 아마존 트라페지오와 레티시아, 한글 콜롬비아에 양도하는 대신 하나의 신성한 조항을 받았습니다. 영구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항행권. 리마의 법률가들은 지금 폭발적인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콜롬비아가 현재의 봉쇄로 자유항행 조항을 위반했다면 조약은 무효가 됩니다. 조약이 무효라면 영토 양도 역시 무효입니다. 즉, 페루는 레티시아에 대한 주권을 법적으로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동이 아니라 수복 전쟁을 위한 법적 전주곡입니다. 국내 위기에 상처 입은 페루 민족주의는 이 논리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레티시아 탈환은 국가를 하나로 묶는 전쟁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법 해석을 지지하며 페루를 비난하는 어떤 결의안도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리아는 더 이상 콜롬비아의 이성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듯 독자적인 체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룰라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아크레 회랑입니다. 아마존이 나토에 의해 계속 봉쇄된다면 브라질은 아크레주를 가로질러 페루로 직결되는 대형 화물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할 것입니다. 콜롬비아 영토를 완전히 우회하는 루트입니다.